행정 중에 한 가지가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토개법에는 뭐를 어떤 행정청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가가 중요하죠. 자, 행정청은 우리가 누구를 행정청이라고 해요? 국가하고 지자체죠. 국가, 지자체. 이걸 우리는 행정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국가는 누구라고 이해를 하자고 했던가요? 각부 장관이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각부 장관들. 대통령을 직접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대통령이 직접 살림을 사는 건 아니죠. 각부 장관을 두잖아요. 그 장관을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죠? 국가. 혹시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오셨어요? 그럼 지난주 강의는 한번 보시고 오셨나요? 안 보셨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오늘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공법은 1페이지부터 해서 끝 페이지까지 마지막 끝나는 끝 페이지까지 전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시간만 안 들어도 그 다음 시간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것 중에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전부 연결된다니까요.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로 한 시간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단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행정청이라는 걸 공부하셨고요. 행정청은 국가하고 누구? 지자체. 지자체는 뭐를 줄여서 불러요? 지방자치단체. 요걸 줄여서 그냥 지자체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국가는 각부 장관을 국가라고 하고, 그럼 차관은 국가가 아닐까? 뭐 장관이든 차관이든 우리는 우리 전국의 국토를 관할하는 자를 우리는 국가라고 얘기하고요. 아시겠죠?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는 누가 나온다고? 장관.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시는 부동산은 어느 부 장관하고 가장 관계가 깊느냐 이런 얘기죠.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부분 장관이 보면 무슨 장관이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얘를 줄여서 우리는 그냥 막 수업 시간에 국장 이렇게 부를 거예요. 국장. 아시겠죠? 물론 농지에 관해서는 무슨 장관이 나올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시겠죠?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도 한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걔들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의 장관은 전부 누구다? 국토부 장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장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지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요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한번 해봤죠. 지난주에 하신 걸 복습을 한번 하시는 겁니다. 자,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우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으면 누가 나올까? 구청장. 부산시장이 아니고 북구 구청장. 아시겠죠? 동래구 구청장.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는 뭐가 있을까? 시군이 있겠죠. 김해시, 창원시. 맞습니까? 함안군, 산청군. 이렇게 있어요. 물론 우리 부산광역시에도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어요? 군도 있죠. 기장군. 그래서 부산광역시는 구청장이나 기장군수를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기초자치. 그럼 부산시장을 뭐라 불러야 돼요?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불러야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군이라는 게 두 군데 나옵니다. 경상남도에도 군이 있죠. 그런데 부산시에도 군이 있죠. 두 군데 군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자들을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자, 광역이란 것은 넓을 광자를 써가지고요. 넓을 광자를 써서. 자, 넓은 지역이다 이 말이죠. 넓은 지역을 다스린다. 이게 광역자치단체인데, 이 광역자치단체는 면적이 넓다는 게 아니고요. 면적이 넓다는 게 아니고, 요 기초가 2개 이상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는 밑에 군도 있지만 구를 2개 이상 품고 있죠. 그럼
그럼 부산광역시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른다?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누가 있어요? 특별시도 있고. 자, 특별시 밑에는 요 기초자치단체가 특별시 밑에 있다는 얘기죠. 뭐가 있어요? 특별시 밑에 뭐가 있어? 구가 있죠. 서울에는 서울시 밑에는 또 시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서울시장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르고. 서울시 밑에 있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도봉구 구가 많지요. 그 구청장을 뭐라고 불러?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죠.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역시 광역시 밑에도 구가 있겠죠. 그리고 광역시 밑에는 아까 보셨죠. 부산광역시 밑에는 뭐도 있어요? 군도 있다. 그럼 부산시 안에 있는 구나 구는 기초자치단체고요. 부산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부산시장 뽑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한다. 아시겠죠? 부산시장 뽑으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한다 이렇게 부르고 밑에 북구 구청장을 뽑는다면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도가 있었죠. 경상남도. 도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가 있고 뭐가 있어요? 군이 있죠? 시가 있고 군이. 경상남도 밑에, 도 밑에 구가 있을까 없을까? 도 밑에 구 있어요 없어요? 도 밑에 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창원시 하면은 인구가 50만 이상이죠. 요 시 중에서 요 시는 기초예요, 광역이에요? 기초죠. 도 안에 있는 시는 기초잖아. 기초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입니다. 인구가 50만 이상이에요. 이런 시를 우리는 무슨 시라고요? 대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럼 창원시는 대도시죠. 인구가 100만이 넘잖아요. 이 대도시는, 이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는 밑에다가 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창원시에 가면 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김해시 인구 50만 이상 돼야 안 돼요? 김해? 잘 모르죠? 된다고 하더라고. 50만 이상이라 하더라고. 근데 구가 있어요, 없어요? 구가 없죠? 그러면 50만 이상인 시라고 해서 무조건 구를 둬야 됩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됩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구가 많이 있다는 건 그만큼 행정 비용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를 없애나가는,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꾸 만드는 추세가 아니고. 어쨌든 이 구는 기초시 밑에 있는 이 구는요.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건 자치단체죠. 자치라는 건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죠. 스스로 다스린다는 건 쉽게 말해서 자치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권이 있다는 건 내가 시장이 되면, 내가 군수가 되면은 이 시, 이 군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죠. 그 공약을 보고 우리는 그들을 선거로 뭐합니까? 뽑잖아요. 선거로 뽑는 거죠. 이게 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해서 뽑으면 자치단체고, 뭔 말인지 아시죠? 선거에서 안 뽑는 기관은 자치단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창원시 안에 있는 요 구는 선거를 해서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아요. 창원시장까지는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창원시 밑에 있는 구청장은요, 창원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이에요. 이자는 자치권이 없어요. 뭐하고 같다 생각하면 돼? 동장. 동장은 자치권이 없죠? 그 일반 정해진 사무 업무만 하는 거지. 동장이 무슨 자치권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를 자치구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도 밑에 있는 요 시군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자치시, 자치군이죠. 얘들은 자치단체야. 근데 얘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뭐라고요? 단순 행정 목적으로 만드는 행정구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행정구까지는 공부를 안 해요.
행정구까지는 공부 안 하고 자치단체까지만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면 창원은 누구까지만 우리 공법에 나온다? 창원시장까지만. 아시겠죠? 창원시장까지만. 창원시 밑에 있는 구청장들은 우리 공법에 안 나와요. 행정구라고 해서. 자, 그럼 우리는 경상남도 바로 밑에는 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도 안에는 구는 생각하지 마시고 도 안에는 뭐가 있다? 시군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 안에는 시군이 있다. 그럼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구청장이 있죠. 그럼 우리는 자치구청장은 자치권이 있는 구청장은 어디에만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에만 있는 거지. 자치권을 가진 구청장은 특별시 광역시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그럼 우리 공법에 구청장은 만약에 구청장은 하고 문장 시작됐어. 그러면 누구에게 이렇게 하면은 누구에게라고 해야 돼?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이렇게 해야지. 구청장이 도지사에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도지사는 구청장에게 이러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도 안에는 시군이 있다. 특별시 광역시 안에는 구, 광역시에는 누구도 있어요? 군. 군이 두 군데 나오죠. 광역시 안에도 있고 도 안에도 있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요는 밑에 있는 얘네들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특광도를 뭐라고 부른다?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광역자치단체. 아시겠어요? 그렇게. 자, 거기다가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뭡니까? 특별자치라는 말이 붙는 게 있죠. 자, 특별자치. 특별자치라는 말이 붙는 시가 하나가 있고요. 시가 하나가 있고. 특별자치라는 말이 붙는 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시가 하나가 있고 뭐가 있어요? 도가 하나 있다. 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에서 딱 한 개밖에 없죠.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죠. 제주도. 제주도.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그 지위는 기초예요, 광역이에요? 광역자치단체죠. 그러니까 특광도와 같은 레벨입니다. 권한이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특광도지사하고. 그런데 얘들은 특징이 광역은 전부 밑에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죠. 그런데 특시특도는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그러니까 광역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기초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밖에 없는 거야. 지밖에 없다는 말은 자, 특광도는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얘들 권한이 있고 얘들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들은 지밖에 없으니까 기초가 해야 될 일도 자기들이 해야 되고요. 특광도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도 누가 해야 돼? 지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공법에 만약에 행정청이 지자체가 나오죠? 지자체가 나오면 시도 우리는 얘들을 전부 묶어서 뭐라고 불렀어요? 시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이렇게 하면은 특광도지사에다가 얘들을 다 포함해서 시도지사라고 불러요. 그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시도지사 이렇게 하면 광역이라는 의미죠. 시도지사 해도 얘들은 당연히 뭐한다? 포함되어 있고. 그 말인지 아시죠? 만약에 시정, 군수, 구청장은 이렇게 문장이 시작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뭔가를 한다는 뜻이죠. 그럼 특시특도에서 줄여서 특시특도 이렇게 부릅시다. 특시특도에서는 누가 시군구청장 해야 될 일을 누가 해야 될까? 지들 해야지. 얘는 지밖에 없으니까. 얘들이 할 일도 얘가 하고 특광도가 할 일도 얘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군구청장 해도 항상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특시특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자체만 나오면 무조건 얘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걸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국가하고 얘들을 줄여서 뭐라 부른다고요? 시, 도지사. 우리가 앞으로 또 책을 읽으면
앞으로 책을 읽으면 자, 시도지사는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광도지사는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하고 특광도지사의 차이점이 뭔가만 아시면 됩니다. 이 차이점은 뭔가요? 여기는 누가 없어요? 특시특도가 빠진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아니 특시특도는 지자체만 나오면 무조건 나온다며. 그럼 여기도 나와야지. 여기도 나와야 되는데 왜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 이거는 그냥 표현상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특광도지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들에게 뭔가를 서류를 제출한다 등 할 때 특시특도는 얘들을 찾아갈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럴 때는 특시특도가 빠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의미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의미인데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특시특도는 뺀다. 무슨 말이 이해가 갑니까? 만약에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에게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특시특도가 들어있잖아. 특시특도가 찾아갈 시군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뭔 말이 이해가 갑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표현상으로 시도지사와 특광도지사는 이렇게 표현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특시특도가 없는 거야. 그러면 특광도지사가 시군구에게 야, 니 내한테 뭔가 좀 제출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특시특도는 누구한테 서류 제출해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어. 그러니까 얘는 지가 본래 다 갖고 있는 거야. 얘한테 제출해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지가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지가 알아서 다 해. 알아서 다 하는데 얘는 얘가 갖고 있는 게 있고 얘가 갖고 있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시군구를 찾아간다 할 때는 특시특도를 빼는 게 맞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시군구청장이 특광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만약에 시군구가 특광도한테 보고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시군구는 특광도한테 보고한다고 그래야 돼? 시도한테 보고한다고 그래야 돼? 특광도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이해갑니까? 자, 이게 자, 얘가 서로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상으로 다르게 우리가 나온다는 거지. 우리가 어떤 법을 읽으면 시도지사는 나왔다가 그 밑에 특광도지사는 나왔다가 이렇게 표현이 다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올 때는 차이는 요거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오늘 뭐라 기억하자? 얘나 똑같은 거다. 똑같이 뭐를 의미한다? 광역자치단체를 의미한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신 이 행정청 중에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국토개혁법에서 도시군을 공부하셨죠? 지난주 공부하신 것 중에 우리 국계법에서는 도시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도시군이 뭐던가? 뭐가 도시군이에요? 특광시군 기억납니까? 특광시군이 도시군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귀가 멍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제 자체가 지금 이해가 좀 말 정리가 좀 잘 안 돼. 이해를 해주세요. 자, 광역자치단체 있죠? 광역이 뭐를 광역이라고 그랬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시. 자, 앞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시, 특도는 글자도 많고 얘는 빠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어요. 요걸 우리는 광역이라고 불렀죠. 광역 중에 도시군은 뭐를 도시군이라고 불렀냐 이 말이에요. 특별시는 하나의 도시로 불렀죠. 요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광역시가 하나의 도시죠. 얘는 지밖에 없으니까 얘가 도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광역자치단체는 다 얘들이 하나의 도시야. 얘들이 도시란 말은 특별시 밑에 구가 있었잖아요. 우리 국토개혁법은 구를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 아니고 서울시를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럼 앞으로 공부하실 국토개혁법은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국토개혁법은 도시군 단위로 계획을 만드는 법인데
서울특별시장이 나오는 법이지 서울시 안에 있는 구청장이 나오는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부산도 광역시, 부산시를 하나의 뭘로 본다? 도시로 봐요. 그 말은 부산시 안에는 구도 있고 누구도 있었어요? 군도 있었는데 얘네들이 나오는 법이 아니라니까. 광역시의 군수가 나오는 법이 아니고 부산시장이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토개혁법은 앞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청장, 구의회, 광역시 군수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X. 얘들이 나오는 법이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가 나오는 법이다. 아시겠죠? 뭐 특시, 특도는 당연히 나올 테고 문제는 요 경상남도죠. 도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도 밑에는 시군이 있죠. 자, 우리 도는 도를 하나의 도시로 안 봐요. 도를 하나의 도시로 보는 게 아니고 도 밑에 있는 시, 군 얘를 도시의 단위로 봅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줄이고 특광, 시군 이렇게 읽습니다. 잠 읽어봅시다. 자, 시작. 특광, 시군. 얘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자, 그러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요 시까지 여기까지를 우리는 도시라고 부르고요. 요 군 있죠? 요 군을 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걸 전체를 합하면 뭐가 돼요? 도시군. 그러나 부산만 놓고 보면 도시군이다, 도시다. 그럼 여기 이제 계획이란 말을 붙이면 계획이란 말을 붙이면 부산시만 놓고 보면 도시군 계획이 아니고 뭐 도시계획이죠. 도시. 산청군만 놓고 보면 군계획이잖아요. 군계획. 이 전부 합해서 우리는 도시군계획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이런 행정청을 우리가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지난주 강의를 한번 참고하시면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국토개혁법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률은 헌법이라는 법이 있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법은 저 헌법부터 해가지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까지 전부 합해서 그냥 통칭해서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통치 이념을 제시하는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헌법. 전에 우리가 뭐 헌법을 개헌을 하겠다, 뜯어 고치겠다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자, 어쨌든 헌법이 있고 우리는 이 헌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수많은 법률들이 나와요. 수많은 법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부동산 공법하고 관련해서 나오는 가장 높은 법률이 자,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국토기본법. 자,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뭐였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를 만든다고 했어요? 계획을 만든다고 했죠? 토지용 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럼 토지용 계획은 행정청이 만들어요? 개인이 만들어요? 행정청이 만들죠?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을 또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불러요. 행정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땅이 하나가 있어요. 땅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법을 만드는데 그걸 토지공법이라고 얘기하죠. 토지공법이 한 120여 가지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이 땅에다가 1번 토지공법이 여기다가 뭐를 만든다고요? 계획을 만들어요. 2번 토지공법이 또 계획을 만들어요. 120번 토지공법이 또 뭐를 만든다? 계획을 만들어. 그러면 1번 공법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이렇게 이용하자고 계획을 만들었죠.
그 1번 공부 만드는 게 아니잖아. 이론상으로 한 120여 가지가 넘는 공법에서 뭐를 만들어요? 계획을 만들어요. 그러면 나는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라는 건지 전문가가 봐도 이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도대체 뭐를 할 수 있지? 라고 알아보려면 각종 공법에서 만든 뭐를 확인하셔야 돼? 계획을 확인해야지. 그래서 그 계획을 모아놓은 거, 그 계획을 모아놓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럼 요걸 띄워보면, 이걸 띄워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법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국토계획법이고, 그리고 국토계획법이 있고 다른 법이 있고, 국토계획법에서 만드는 계획, 다른 법에서 만드는 계획들이 쭉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걸 보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없다, 뭐를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뭐 말인지 아시죠? 그걸 띄워보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불러요. 그럼 모든 공법에는 뭐를 만든다?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든다. 자, 그럼 우리 국토기본법에서 만드는 토지 이용 계획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 법에서도 계획을 만든다니까. 이 법에서 만드는 계획 이름이 뭐다? 국토종합계획이죠. 이 법에서 만드는 토지이용 계획 이름이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그럼 이 법은 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토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뭐를 제시한다? 방향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토지 이용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토지 이용 계획들이 전부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방향만 제시하는 거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기억을 해달라고 했죠. 첫 번째는 방향 제시하는 계획은 전부 무슨 계획이다? 장기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에요. 자, 장기 계획이란 건 몇 년 단위를 말한다고요? 20년을 단위로 수립하는 걸 말합니다. 20년 단위. 장기, 중기, 단기 계획이 있습니다. 행정계획이. 장기 계획은 몇 년? 20년. 중기는 10년, 단기는 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동안의 계획으로서 장기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중기, 장기, 요 10년, 20년 계획은 기간이 길죠. 그래서 요 5년 단기 계획은 바로 집행하는 계획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기간이 길어. 그래서 5년마다 단기 계획의 주기에 맞춰가지고 재검토한다고 그랬죠? 재검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5년마다 수정합니다. 5년마다 재검토해서 수정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정도 참고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장기 계획은 구체적 계획이에요? 계략적 계획이에요? 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수립하지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있으면 수도권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강원권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아시겠죠? 부산 경남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거든.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대한 구속력이 있다 없다? 구속력이 없다고 했죠.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구속력 얘기를 했었죠. 행정청이 우리한테 뭔가 처분을 했어요. 행정청이 우리한테 뭔가 처분을 했어. 처분했는데 이것이 나한테 대해서 뭐를 가지면 구속력을 갖는다면은 우리 얘를 뭐라고 불러요? 행정처분이라고 불렀죠. 구속력이 뭐예요? 자, 처음 들으신 분은 지난주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처분으로 나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으로 뭐가 온다? 변동이 오면은 우리는 그걸 구속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했는데 나의 권리 의무에 변동이 와. 그럼 그건 구속력이 있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했는데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런 구속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나랑 관계 있으면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도 계획도 보세요. 우리한테 구속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우리한테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행정처분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행정처분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했잖아요. 행정처분이 떨어지면 이 처분에 우리는 뭐를 해야 돼? 복종을 해야지. 그런데 이건 나한테 구속력이 없는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복종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국토종합계획을 몰라도 부동산 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장이 없지. 복종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처음 듣잖아요. 처음 들어도 부동산 잘 사고 팔고 부동산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방향을 모르면 돈을 못 버는 거지. 돈을 못 버는 거지 방향을 몰라도 부동산 하는데 지장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전문가가 돼가지고 밖에 나가면 지금 당장 이 땅에 뭐를 할 수 있다를 정해놓은 땅 말고 앞으로 이 토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뭐를 알아야 돼요? 방향을 알아요. 그 방향은 누가 잘 알아? 아니 높으신 양반들이 잘 알지. 응? 부산시장을 하면은 부산시에 관해서 방향도 잡고 뭐 한다고 집행도 하거든.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이 그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뭐 한다고요? 아이 투기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는 범죄다 아니다?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범죄예요. 그리고 범죄가 되는 거죠. TV에 나오는 장반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자, 요 방향만 제시한다고 해서 요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 방향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뭐를 해나간다? 집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집행을. 자, 집행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얘는 구체적으로 개발할 때는 개발을 하고 보존할 때는 보존을 해야지. 개발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뭐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지. 재개발, 재건축이는 정비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집행이라는 말은 개발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뭐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때는 뭐하고 보존하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집행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렇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실 뭐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무슨 법? 국토계획법이라고 부른다. 그럼 국토계획법은 여기도 계획을 수립해야 안 해요? 여기도 계획을 수립하겠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뭐를 한다고? 집행하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이 지금 나온다. 이 법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 법은 뭐만 했어? 방향만 제시했죠. 근데 이 법은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방향만 제시한다고 이제 집행을 한다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행하는 계획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계획 이름이 뭐다? 이 계획의 이름이 도시군 계획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는 전국의 토지죠. 우리 국토 전체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든다. 누가 만들까? 당연히 국가가 만들겠지. 국토 전체의 방향이니까 국가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 국가를 제가 누구라고 이해하자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국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나라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야지. 집행은 국가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을 이해해야 국토계획법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 국토 전체에 관한 방향은 누가 잡아? 국가가. 그걸 일일이 하나씩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해 나가야지. 집행해 나가는 주체는 국가가 집행해 나간다. 도시 군 단위로 한다. 도시 군 단위로.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그러면 우리 국토계획법은 국가가 주체일까요? 도시 군이 주체일까요? 도시 군이 주체가 되는 법이 국가예요.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도시군을 봤잖아요.
도시군이 뭐였죠? 특광 시군. 특광시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군 단위로 집행을 한다는 건 요거는 우리는 지방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법은 뭐에 기초해서 나오는 법이다? 지방분권. 중앙집권이에요? 지방분권이에요? 자꾸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한을 어디로 내려줘? 지자체로 자꾸 내려주는 거죠. 지자체로 내려주는 그게 지방분권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주체는 도시군의 장이 주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국가를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자. 집에서 우리 집에 방향은 누가 잡았어요? 가장이 잡았죠. 가장이 뭐라고 잡았어?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잡았다. 자, 가장이 잘 살아보시라고 방향을 잡았지만 그걸 하나씩 집행을 하는 건 가장이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 집의 아들, 딸들이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 집의 아들, 딸들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들, 딸들. 제가 이걸 지난주에 설명드리고 오늘 지금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요걸 잘 이해를 해야 국토개혁법이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 11월, 12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은 모르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질문하셔도 돼.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질문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그런데 1월 달부터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는 진도를 맞춰야 돼요. 진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상식적인 건데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1월달부터는 곤란하지만 우리가 11, 12월은 그냥 진도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잘 살아보자라고 방향을 잡았어. 그러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아버지가 제시한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 딸들이 이 국토개혁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는 거야. 국토개혁법에 근거를 해서 집행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아들이 자기의 어떤 특성을 가장 잘 살려가지고 집행을 하겠죠. 이 아들이 뭐를 잘했어요? 아들이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 노래의 특성을 살려서 방향을 잡을 텐데 그냥 얘가 뭐라고 방향 잡았어요? 기타 하나입니까? 네. 기타하고 동전 한 입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살겠다는 건 거의 거지가 되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제시한 방향이 맞아요, 안 맞아? 만약에 아버지한테 내가요 집시가 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네 집시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로 아들이 집행을 해버리면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첫 번째 집시 이렇게 써요. 집시가 될 건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안 돼. 다시 짜와 이렇게 한다니. 다시 만들어 와. 그러면 나는 가수가 될 건데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가수해. 자, 이 말은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다. 아버지한테 승인을 얻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승인을 얻는 계획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 계획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거는 집행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방향 잡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향을 잡아놨고 그 방향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들이 자기의 방향을 한 번 더 잡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성인이 나니까는 그걸 이제는 집행을 하는 거예요. 가수가 되기 위해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집행할 내용이 많겠죠. 뭐 해야 되죠? 가수가 되려면? 뭐 노래도 배워야 되고 그죠? 기본적인 악기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뭐한다? 집행해 나간다. 집행을 할 때는 아버지한테 일일이 승인받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뭐부터 할까? 자기가 스스로 고민해서 하는 거야. 그게 지방분권이야.
만약에 전부 아버지가 시켜서 하면은 그건 지방 문건이 아니죠. 그래서 뭐부터 하지? 기본적인 악기를 하나 배울까? 그래, 기타부터 사서 기타부터 배우자. 노래를 배우자. 춤을 배우자. 뭐 하는 걸 요걸 하나하나 집행하는데 요거는 성인이 필요 없고 자기가 직접 뭐 한다고요? 결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하나의 도시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2개가 나와야 돼. 바로 집행하는 계획이 나와서는 하자가 발생하니까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방향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뭐를 받아내고 아버지한테 성인이 떨어지면 그것을 하나하나 집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할 건지 필요한 것,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결정해서 집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자, 뭐 제가 설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잘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돼.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도시 군 단위로 지금 계획을 만들죠. 근데 도시 군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 한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느냐? 방향 잡는 계획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뭐가 나야 된다고요? 성인이 나야 돼요. 성인이 떨어지면 이 성인 받은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방향을 하나하나 뭐를 한다고요?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귀가 조금 돌아오네요. 기침을 좀 했더니. 자, 요거는 성인 받아요? 자기가 직접 결정해요? 자기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단위로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데 그 도시군 계획이 1개가 아니고 2개다. 그 계획의 이름을 방향 잡는 계획을 우리는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고? 기본 계획. 집행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고? 관리 계획. 그래서 우리는 요 2가지 도시군에서, 자, 요 도시군을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고 생각합시다.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앞으로 부산시가 20년 동안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방향을 잡아서 그것은 뭐를 받는다는 거죠? 성인이 나면 그 성인 받은 계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도시군과 이 도시군은 같은 도시, 다른 도시. 부산시라는 하나의 도시에서 계획이 2개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2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무슨 계획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어디에서 수립하는?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것이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2개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다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용어에서 보셨죠? 용어에서 보셨어요. 15페이지 용어에서 15페이지 용어에서 도시군 계획. 여기서 일단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게 뭔가요? 도시군입니다. 도시군을 모르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번 더 적어볼까? 뭐가 도시군이다? 특별시. 또 불러보세요. 광역시, 특시, 특도. 얘는 늘 있는 거니까 제껴놓고 그냥 특광시군 이렇게 일정. 요 6개를 우리는 도시군이라고 불러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부산만 뽑아놓고 보면은 부산은 도시군 계획이다, 도시 계획이다. 부산의 도시 계획이 몇 개다? 2개지.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 관리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걸 우리는 도시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산청군만 놓고 봅시다. 산청군만 놓고 보면은 군 계획이죠. 군 계획이 몇 개예요? 군 기본 계획이 있고 군 관리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요 기본 계획이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까 아들이 바로 집행하니까 하자가 발생했죠. 그래서 하자가 발생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관리 계획으로 가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부산시 관리계획으로 바로 가면은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관리계획을 만든다. 최종 목적은 뭐죠? 기본이에요, 관리예요? 관리죠, 관리. 우리를 직접 구속, 집행하는 건 이거야. 집행한다는 건 개발, 정비, 보존한다는 거죠. 우리 부산시 땅을 직접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은 관리계획이야. 기본계획은 방향만 제시하니까 우리가 복종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요. 구속하지 않아.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 목적은 관리계획 만드는 거예요. 근데 관리계획 바로 나오면 하자가 발생하니까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관리계획을 만든다. 그럼 두 개 중에 만약에 안 만드는 계획이 있다면, 안 만들어도 되는 계획이 있다면, 기본계획을 안 만드는 경우는 있어도 관리계획이 안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면은 요 기본계획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스케치하는 거죠. 기본계획은 스케치하는 거예요. 밑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스케치한 내용 위에 물감을 칠하는 거예요. 물감 칠하는 거예요. 자, 부산시란 도시에 스케치를 한다는 얘기는 스케치는 그림 그릴 때 어디다 집을 그리면 좋겠나? 여기 스케치하고 여기다가 물감 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스케치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구도를 잡는 거잖아. 구도를 잡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집을 지으면 좋겠는가? 아시겠죠?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되겠는가? 어디는 푸른 산을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겠죠. 또 어디는 공장을 어디를 지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위치를 정하고 미리 스케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케치는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기본 계획은 반드시 무슨 계획이 돼야 된다고 해요? 종합 계획이 돼야 돼. 그럼 우리는 시험에 뭐라 물어볼까? 도시군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본 계획은 반드시 종합 계획이 돼야 돼. 자,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졌어. 물감은 한꺼번에 다 칠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칠해 나가면 됩니까?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도로부터 물감을 칠하는. 그죠? 집을 그려야 돼. 또 집을 물감을 칠하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가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방향이었고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기타도 사고 피아노도 사고 뭐 했잖아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건 전부 묶어서 관리계획일까요? 그 한 개 한 개가 다 관리계획일까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집 그리는 요것도 관리계획이야. 도로 뚫는 것도 관리계획이야. 산을 그리는 것도 관리계획이야.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밑그림처럼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관리계획이 내용이 많아요, 안 많아? 많잖아. 산 그리는 것도 있고 이것도 다 관리계획이라니까. 그럼 관리계획은 한꺼번에 물감을 다 칠해야 돼. 중요한 것부터 물감을 칠해. 스케치는 다 스케치를 해가지고 성이 맞잖아. 응? 근데 물감은 한 개 한 개가 다 뭐다? 이게 관리계획이에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요 기본계획은 아까 기본계획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부 나와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승인을 받는 거라니까. 근데 관리계획은 그 중에서 뭐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요렇게 집행을 해나가는 거야. 한 개 한 개가 다 관리계획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3번의 도시군 기본계획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자, 도시군이란 말이 나오면요. 도시군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특광시군입니다. 도시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우리가 지난주에 세 군데 밑줄을 긋죠. 첫 번째 뭐? 장기 발전 방향. 자,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장기 계획이죠. 구체적이다, 계략적이다? 계략적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행정처분이에요, 아니에요? 행정처분이 아니죠.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니까. 계략적인 계획이고 장기계획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국회법에 지금 도시 이 계획 있죠. 이 계획들은
아까 제가 장기는 20년, 중기는 10년, 단기는 5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회법의 이 계획들은 몇 년 단위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지만 20년 단위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까요? 20년 단위로 계획은 수립합니다. 근데 20년 단위란 말은 없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당연히 아셔야 되고 장기발전방향 맞죠? 그리고 종합계획 맞죠? 기본계획은 반드시 종합계획으로 수립해야 되고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뭐가 나와요? 관리계획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그래서 이번 진도는 기본계획의 정의는 그 세 가지 정리합니다. 장기계획이다. 그 다음에 반드시 무슨 계획이 돼야 돼? 종합계획이다. 스케치는 한꺼번에 다 한다. 세 번째,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지침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도 어디에서?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에 대해서 토지의 개발정비보전 있죠? 그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발정비보전을 제가 집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도시군을 뭐 하려고? 집행하려고. 집행이 뭔데요? 개발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뭐도 하고 정비하고 또 뭐도 하고 보전.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해갑니까? 자, 특광시군을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은 뭐고? 관리계획.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건 뭐고? 기본계획.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등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해가지고 박스 안에 동그라미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동그라미가 6개가 있어요. 그 동그라미 6개에서는 우리가 뭐를 이해하시면 되느냐? 자, 관리계획으로 동그라미 6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번이 용도지역, 용도지역 뭐 적어놨죠? 뭔지는 모르지만 적어놨잖아. 그러면 요 내용들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겁니까? 한 개 한 개가 다 관리계획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기본계획은 밑그림은 다 그래서 승인받지만 관리계획은 한 개 한 개 집행하는 거지. 한꺼번에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획이란 건 계획을 만드는 절차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절차를 공부하실 텐데 그 절차를 통해서 요거 용도 지역 하나 만드는 것도 관리계획이란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개 한 개가 관리계획이지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 2개인데 2개 중에 종합계획은 뭐가 종합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관리계획은 그 종합계획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걸 한꺼번에 집행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집행하는 한 개 한 개, 요 6개가 하나하나가 다 뭐다? 관리계획 절차로 집행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하신 내용이고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계획 단위로 만다. 계획을 만들어서 만다. 네, 집행을 하는 법이다. 집행하는 법이다. 자, 여기서 이대로 놔두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